선고된 도안 2-2지구에 대한 판결을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20일 날 판결 선고되고 조금 더 일찍 찾아뵈려고 했었는데 다른 일정들이 많이 있어서 드디어 오늘 좀 늦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성남에 대장동이 있다면 대전에는 도안동이 있습니다. 도안 2단계 개발은 시작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2-1지구 개발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학교 용지 확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제 핵심은 2-1지구 개발 계획을 인가하면서 학교 용지는 2-2지구에 확보하도록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이 부분이 2-1지구입니다. 2-2지구는 여기 16블록과 20에서 25블록 그리고 이 복용동을 떠나서 용계동에 있는 12, 13블록이 2-2입니다. 여기에만 2-2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만큼이 결합 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분들은 이 부분까지도 결합 개발이라고 했지만 법원에서는 그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합 개발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2-1지구에 대한 사업을 허가하면서 여기에 학교용지 부담을 명한 것이 아니라 2-2지구 16블록에 있는 여기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서 2-1지구 실시계획이 인가가 된 것입니다. 보시면 2-1지구와 2지구 할 때 여기에 같이 한 덩어리로 인가를 하고 학교용지를 부담시켰더라면 훨씬 더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물론 법원에서는 이것이 결합개발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이 20블록에서부터 25블록과 16블록 사이에는 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따로 떼서 이 부분을 묻고 여기에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고 여기에 확보하도록 허락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 학교용지 확보하지 않고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이 2018년 6월 26일입니다. 근데 2018년 6월 30일이 지나면 일시적으로 학교용지 부담을 면제한 제도가 사라지기 때문에 수백억에 달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4일만 지나면 학교용지 부담 수백억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용지를 부담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8월 26일 날 사업 인가가 났고요. 만약에 이 부분까지 묶어서 학교용지를 부담했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고 아마 2018년 6월 30일이 지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용지를 부담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지난 20일 날 2-2지구 여기를 포함한 사업 계획이 모두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생산녹지 비율이 법에 의하면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2지구의 생산녹지는 실시계획 인가 당시에 62%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용지가 초과되어서 문제가 된다는 부분은 이 2-1지구 사업을 할 때 이미 법원에서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39% 정도 됐는데 30%를 초과하는 부분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다만 그것은 제소기간이 도과가 됐고 그 하자가 그 이후에 여러 행정 절차들의 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계획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결문에 보면 그 당시에도 30% 초과되는 부분이 위법하다는 판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여기 있는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산 너머 구 유성중학교에 모듈러로 설치된 원신흥 초등학교 분교에 자녀들을 보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 이렇게 생산녹지 비율에 대해서 이미 2-1지구 사업을 할 때도 문제가 됐었는데 더군다나 이번에는 생산녹지 비율이 약간 초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62%입니다. 법에는 30%가 제한인데 이렇게 무리한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녀들과 우리 학부모님들의 고통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지금
2지구 2-2지구에 생산녹지 비율이 30%를 초과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1심 판결에서도 있었고 지난 20일은 그 1심 판결이 옳다는 항소 기각 판결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작년 2021년 10월 15일자로 대전시는 여기 2-2지구에 있는 생산녹지 41만 3,412제곱미터 중 37만 980제곱미터를 자연녹지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고시합니다. 이게 바로 그 결정이고 이 뒤에 여러 가지 문서들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토지 소유자들은 생산녹지가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사업이 인가가 돼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근본적인 이유인데 대전시는 1심 판결에서도 패소를 했고 그리고 이전 소송에서도 30% 초과하는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이 사건 소송 중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슬그머니 그리고 부랴부랴 작년 10월 25일 날 여기에 있는 생산녹지 2-2지구에 있는 생산녹지 대부분을 자연녹지로 변경해서 하자를 치유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대전시의 변경 결정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2-1지구와 2-2지구 사업 진행 과정을 보면서 대전시가 왜 이렇게 무리하게 행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무능한 것인지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지금 자녀들이 보고 있고 그 유성중학교 자리에 있는 지금 원신흥초등학교 분교 모듈러로 교실 만들고 있는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2-1지구 여기에서 산 너머에 있는 그 유성중학교 교정이 그렇게 가깝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학교용지를 부담하지 않고 2-2지구 개발을 하면서 학교용지를 확보하라고 한 것은 이 입주민들이 분양받은 분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당연히 학교에 대해서 압력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대전시는 뒤로 빠지고 이분들을 등에 업고 학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예견됐던 결과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사정이 이와 같고 생산녹지 부분에 대해서 두 번의 사건에서 다 위법하다고 판결이 났고 결국은 2-2지구는 지금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대전시장은 한마디 진정 어린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 정지를 제안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 중앙선대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전시의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자체적으로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에 촉구하고 싶은 것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원신흥초등학교 분교 그 개교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것과 고경초등학교 개교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는 것을 촉구드립니다.